예, 반갑습니다. 프로님입니다. 25년 1월 23일 오늘의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오늘 총 61건의 신고가 있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에서 눈에 띄는 아파트가 두 개 있네요. 버머 엘리넷들 그리고 버머 라운 프라이빗. 자, 오늘은 이 두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머 엘리넷들 작년 연말에 거래가 있었네요. 24년 12월 28일에 10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머 라운 프라이빗 25년 1월 10일에 8억 4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고점이 얼마였냐, 그리고 얼마까지 회복이 됐냐겠죠. 자, 먼저 버머 엘리네 뜰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21년 7월에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억 6천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90% 정도 전고점 대비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버머라운 프라이빗은 전고점이 21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8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전고점 대비 회복률은 대략 6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버머 엘리넷들은 전고점 대비 90%, 버머라운 프라이빗은 전고점 대비 66%, 회복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회복률이 1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아파트 위치는 거의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범어역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범어라운 프라이빗이 보이고요. 그 맞은편에 수성구민운동장 옆 앞쪽에 범어 엘리넷들이 보이겠습니다. 즉 거의 뭐 비슷한, 거의 동일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전고점 대비 회복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부역대 신평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역대 신평초.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도심 내 핵심지인 것은 두 개 아파트 모두 동일합니다. 거의 같은 입지 조건이고 범어동 핵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심 내 핵심지.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역대 신평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두 아파트 중에 브랜드가 라온하고 에일린에 들어있으면 에일린이 조금 더 브랜드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동일하죠. 라온이나 에일린들이나 그죠?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일린들 그리고 부역대 대단지는 아무래도 에일린들이 라운보다는 에일린들이 더 대단지입니다. 세대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세대수를 한번 요 세대수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부역대 신평초 신축은 라온보다는 에일린이 더 신축입니다. 라온이 10년 차고 에일린 애들이 5년 차입니다. 그렇죠?
부역 대신 평초. 평지는 뭐 대구는 웬만하면 다 평지입니다. 그죠? 엘리네뜰 평지 같다고 보면 되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는 저 동도초등학교, 라운도 동도초등학교하고 엘리네들도 동도초등학교입니다. 즉, 근데 이제 라운 프라이빗이 동도초등학교에서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엘리네들은 대도로를 건너서 동도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라온이 조금 더, 학교는 같으니까, 하지만 그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라온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같다고 봐도 되겠고. 그래서 라온이 더 좋거나 또는 뭐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역 대신 평초를 알아봤는데 보니까 다른 거는 비슷하고 뭐 그런데 대단지 신축, 그죠? 요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음, 대단지하고 그죠? 신축, 요 두 개 부분에 있어서 에일리넷들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고점 대비 회복률이 에일리넷들이 라운프라이빗보다 더 높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단지하고 신축하고 어떤 점이 더 좋기 때문에 회복률에 있어서 차이가 날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새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새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지가 있고 소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단지의 장점은 뭘까요? 대단지의 장점. 오늘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검은색으로. 자, 대단지의 장점. 대부분 알고 있죠. 뭘까요? 뭐,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좀 더, 많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단지니까 관리비가 저렴하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단지니까 조경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소단지보다. 조경이 차별화되어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세 확인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투자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지에 있어서 시세 확인이 용이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6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상승장을 만나서, 그죠? 6억, 2천, 4천, 6천, 8천 이렇게 쭉 계속 거래가 됩니다.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렇게 거래가 될 수 있겠죠. 6억에서 6억 8천까지 쭉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같은 입지 조건에 같이 6억 했던 아파트라고 놓고 봅시다. 소단지 이 아파트가 6억을 했는데 이 소단지가 100세대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 시세별로 거래가 꾸역꾸역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옆에 대단지 아파트는 6억에서 6억 2천, 4천, 6천, 8천 몇 달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아파트는 100세대, 200세대 소단지이기 때문에 6억에서 한 몇 달 후에 6억, 옆에 아파트가 6억 8천에 거래됐으니까 6억 8천에 거래를 하려고 내놓았어요. 하지만 전에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6억이란 말이에요. 6억 2천, 4천, 6천, 8천 거래된 게 없어요. 이 아파트는 소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6억에서 내가 팔고 싶어서 6억 8천에 내놨다.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전 거래가가 6억이었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6억 8천 주고 사기가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6억, 2천, 4천, 6천, 8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따다다다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거래가가 6억 6천이었다. 그럼 내가 6억 7천, 6억 8천 충분히 내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죠. 전거래가 대비 너무 비싸게 내놓은 그 매도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면에 있어서 대단지가 시세 확인이 용이하다. 그런 장점이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항금성이 뛰어나다. 뭐,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단지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대단지의 장점이 요런 게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대단지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장점들을 한마디로 대단지에 프리미엄이 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봤던 게 대단지, 소단지 그 차이점하고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 차이점이 있었죠. 자, 신축, 구축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이쪽에 적어볼까요? 신축, 구축. 자, 죠? 신축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검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신축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뭐, 말 그대로 신축, 최신 시설입니다. 최신 시설, 최신 시설이라서, 뭐, 어떤 최신 시설에 따른, 최신 설계라고 적으면 되겠네. 최신 설계와 어떤 트렌드, 그죠? 음,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 그죠?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 보면 커뮤니티 시설이 참 다양하죠. 다양한 뭐 커뮤니티 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장점이 뭐 신축이 쭉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신축 프리미엄. 그래서 대단지 프리미엄과 신축 프리미엄이 만나가지고 어, 그, 어,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버머 라운 프라이빗과, 버머 에일리넷들 놓고 봤을 때, 어, 버머 라운 프라이빗이 소단지고, 버머 에일리넷들이 대단지고, 그리고, 버머 라운 프라이빗이 구축이고, 버머 에일리넷들이 신축이고, 그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요런 대단지 프리미엄, 신축 프리미엄이 버머 에일리들에 적용이 돼서 버머 라인 프레비보다 더 많이 올랐지 않았나. 그리고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대단지 프리미엄, 신축 프리미엄이 뭐 요런 조건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 적어볼까요? 음, 요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쉽게 말해서 어, 더 살고 싶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더 갖고 싶다. 음, 사람들한테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더 살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쪽 아파트로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이 된다.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요 두 개 아파트 지우고, 음,
지우고. 자, 이번에는 요 두 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 흐름을 같이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빨간색이 버머 라운 프라이빗, 그죠? 그리고 파란색이 버머 에일리 넷들, 그죠? 요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요거를 제가 PPT로 만든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되겠죠? 음. 자, 현재 두 아파트 사이에는 2억의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2억의 갭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과 2년 전, 불과 2년 전에는 금액이 비슷했다. 두 아파트 간에. 그렇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우리가 그 상급지 갈아타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급지 갈아타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급지 갈아타기의 최적의 타이밍은 상급지와 하급지 간의 갭이 적을 때, 그죠? 금액 차이가 없을 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머라운 프라이빗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23년경에 두 아파트 버머 엘린뜰하고 금액 차이가 없을 때 갈아타기를 했어야 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는 2억을 더 추가해서 돈을 내야 된다. 그죠? 2억의 갭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급지 갈아타기의 최적의 타이밍은 상급지와 하급지 간의 갭이 가장 작을 때이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